그 다음 날 아침 시장 초입에는 희뿌연 안개가 걸려 있었다. 전날 내린 비가 바닥에 고여 골목 곳곳에 작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의 손길은 여전히 바빴다. 말수는 이른 새벽부터 가게를 정리해 두었다. 평소보다 더 깔끔히 행주질을 했고 떡볶이를 끓일 가스불도 평소보다 조금 늦게 켰다.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겨우 떡볶이를 올려놓을 만큼의 용기만 남아있을 뿐 오늘이 어떤 하루가 될지 자신도 알지 못했다. 큰아들이 말했던 그 말을 듣는 날. 그 말이 무언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과이든 후회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든 듣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올 감정들이 마음을 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가스를 켜는 손끝이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버튼을 눌렀다. 살다 보면 안 마주할 수는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 재래시장 골목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큰아들이었다. 평소와 다르게 양손은 주머니에 깊이 넣은 채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 있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아들의 걸음걸이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조심스럽고 마음을 숨기려 하는 듯한 그 걸음. 엄마.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말수는 떡볶이 국물을 젓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왔냐?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아들에 대한 애정, 오늘 일에 대한 긴장, 그리고 미처 다 갈무리지 못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아들은 잠시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서연이가 면회 때 또 엄마 얘기를 했어. 말순의 손이 살짝 멈췄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이어 말했다. 엄마한테 꼭 전해달래. 자기가 그때 창피하다 말한 거 평생 잊지 못할 만큼 후회된다고. 말수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을 직접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짧게 숨이 멈추는 듯한 고요함이 그녀를 감싸고 지나갔다. 아들은 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엄마가 혹시 자기를 미워할까봐. 그게 가장 무섭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말수는 눈을 감았다. 작은 웃음인지 작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왜 그 애를 미워하겠냐? 말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내가 벌써 이 나이까지 버텼겠니? 그 말은 시장의 고요한 공기와 함께 아들의 마음에도 잔잔히 스며들었다. 이쯤에서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보자. 사람은 이별과 상처의 순간에도 완전히 마음을 닫지 못한다. 상처가 깊을수록 그 상처 너머에 남아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말순의 마음은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보다 더 오래 버텨온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은 절대 금속처럼 쉽게 녹지 않았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날 저녁 말수는 아들과 함께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다. 조금만 걸으면 작은 버스 정류장이 나오고 그 정류장 근처에는 오래된 동네 빵집이 있었다. 그 빵집은 말순이 젊을 때부터 있던 곳이었다. 아들은 문득 말했다. 엄마, 빵 하나 먹고 가자. 말수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다. 됐다. 난 배불러. 하지만 아들은 웃으며 답했다. 엄마, 그 말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말이야. 떡볶이 팔아도 엄마는 밥을 제대로 안 먹었어. 그 말에 말수는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런 걸 기억하네. 기억하지.
엄마가 나 먹으라고 늘 그랬잖아. 나는 배불러. 그게 다 엄마 거짓말이었지. 그 대화는 짧지만 오래된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살아온 세월이 그 짧은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빵집 문 아래 걸린 종이 흔들리며 작은 딸랑거림을 냈다. 따뜻한 빵 냄새가 퍼져나왔다. 말수는 결국 작은 단팥빵 하나를 들고 나왔다. 손에 쥔 빵의 온기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온 듯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골목에서 말수는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내가 그 애를 미워할 수 있을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미워하고 싶기도 했다.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러나 사랑이 더 먼저 있었다. 사랑은 상처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 말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이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지. 다음 장면은 서연이 다시 면회실에서 또 한 번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 순간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인간의 용서란 잘못이 사라져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그 잘못을 네모나게 접어 가슴속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두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상처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감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며칠 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다. 구름은 금방이라도 비를 토해낼 듯 무거웠고 공기는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우산을 챙기고 서둘렀고 시장 골목은 비를 대비하느라 분주한 손길들로 어지러웠다. 그날 말수는 장사를 일찍 접었다. 마음이 자꾸만 복잡해져서 오늘만큼은 떡볶이 냄새 속에 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화구를 닦아 천막을 내린 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방울이 두어 개 떨어졌다. 오늘은 감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 빗방울들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다. 작은 집, 좁지만 따뜻했던 공간. 하지만 요 며칠은 그 공간마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큰아들의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짧은 문장이었다. 엄마, 서연이 내일 엄마 보고 싶대. 말수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멈춰섰다. 그녀의 마음 한복판에서 무거운 두 감정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그래,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 그리고 아직은 너무 아프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에는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 순간을 넘어야만 다음 장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다음 날 아침, 구치소 앞은 서늘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차가운 담벼락 너머로 감정들이 뒤섞인 듯한 무거운 기운이 흘러나왔다. 말수는 담담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입술 역시 굳게 닫혀 있었다. 면회실에 도착하자 유리창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10년은 늙은 듯했다.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얼굴엔 후회와 고통 그리고 용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말수는 천천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에는 그동안의 상처와 오해와 거리감이 자욱하게 흐르고 있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서연이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정말 죄송했어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못난 짓을 했어요. 어머니를 창피해 했다는 말. 제가 제일 부끄러워요.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말은
그녀가 지난날 가장 아파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다. 저 겁났어요. 제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를 상처 줬어요. 그 말은 서연의 마음에서 오래도록 묵혀있던 진실이었다. 그녀의 방어 기제는 무너졌고 그 속에서 숨겨졌던 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패하면 버려질까봐 그 두려움이 그녀를 맹목적으로 만들었다. 말수는 한참을 듣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입을 열었다. 내 마음 이제 알겠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겁고 깊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말수는 다시 말했다. 근데 내가 미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미워하는 건 젊어서나 하는 거다. 나이 들면 그냥 다 슬프다. 그냥 마음이 아플 뿐이다. 그 말에 서연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누군가 오래전 닫아놓았던 문이 조금 열리는 듯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말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상처받지 않은 척한 건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였다.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에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배우고 있었다. 잠시 후 서연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나중에 나가면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연민도 용서도 측은함도 아닌 그저 한 인간을 바라보는 깊은 이해의 눈빛이었다. 기다릴게. 말수는 짧게 말했다. 내가 내 마음을 바로 세우면 그때 다시 우리 얘기하자. 그 말은 서연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면회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직원이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순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번졌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흐르지 않게 삼켰다. 그들은 서로에게 작은 고개 끄덕임을 남긴 채 면회실을 떠났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 한가운데 이상한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용서였고 희망이었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의 불씨였다. 이쯤에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자. 사람은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성장한다. 사죄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진심을 보여주는 일이고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사람은 비로소 단단해진다. 오늘 말순과 서연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서연이 차가운 구치소 벽 안에서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그녀의 변화는 말순의 남은 삶에도 조용히 파문을 남기기 시작한다. 서연과 말순이 마주한 면회실의 공기는 며칠이 지나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두 사람이 남긴 말들은 각자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굴러다니며 여전히 묵직한 감정을 일렁이게 했다. 면회가 끝난 다음 날 말순은 오랜만에 천천히 시장 가판대 앞에 섰다. 화구를 켜기 전 그녀는 잠시 떡볶이 가마솥 위에 손을 얹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끝을 스쳤다. 그 차가움 속에 묘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가스레인지의 버튼을 눌렀다.
불이 켜지는 소리가 작게 퍼지고 가마솥 속 국물은 천천히 온도를 높여가기 시작했다. 근처 상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말순아, 어제 다녀왔다며? 말순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래, 다녀왔지.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은 긴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를 품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콩나물 한 봉지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야. 애들 좋아하잖아. 이런 날은 따뜻한 거 좀 끓여 먹어. 말수는 그 순간 가슴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받는 작은 친절은 때로 마음의 균열을 메워주는 힘이 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을 삼키고 콩나물 봉지를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그렇게 다시 하루하루가 흘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놀랍게도 시장 사람들에 대한 말순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요즘은 조금 더 조용해졌고 대화 중에도 잠시 멈칫하는 순간이 늘어났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연과 마주한 면회실의 장면이 여전히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장면은 상처이자 위로, 눈물이자 이해,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었다. 이야기는 다시 서연의 세계로 넘어간다.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은 서연을 철저히 홀로 정면으로 마주 서게 만들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이미지도, 세련된 외모도, 화려한 경력도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양손을 얹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었던 거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외면했던 진실이 떠올랐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다. 이런 마음들은 그동안 서연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녀를 움직여왔다. 그 손은 때로 그녀를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칼날이 되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말순의 마지막 한마디를 떠올렸다. 미워하는 건 젊어서나 하는 거다. 나이 들면 그냥 다 슬프다.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오래도록 울렸다. 부끄러웠고 후회스러웠고 또 동시에 그 말 속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마음은 아직 작고 흔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진실했다. 며칠 뒤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연은 심리 상담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내면에 점점 더 솔직해졌다. 상담사는 서연에게 조용히 물었다. 스스로에게 가장 미안한 점이 무엇인가요?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저 자신을 너무 몰랐어요. 지키고 싶은 건 제 체면이었는데 제가 상처 준 건 가장 저를 아껴준 어머니였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부터 비로소 강해집니다. 그 말은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림을 만들었다. 이제 다시 말순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날 저녁 말순은 시장에서 돌아와 작은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콩나물국을 끓일 준비를 하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잠시 멈춰섰다. 싱크대 위에 내려앉은 노란 형광등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말순은 자신의 나이든 손을 바라보았다. 손등에 선명하게 자리한 굵은 혈관들,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들. 그 손들은 누군가에게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유일한 증거였다. 말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손이 뭐가 창피하다고. 그 목소리는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위로였다. 그리고 그 위로 속에서 그녀는 어떤 결심을 했다. 이제는 내 마음도 조금은 풀어주자. 사람이 상처를 견디고 또 견디다가 어느 순간에야 도달하는 새로운 경지.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풀어줌에 가깝다. 마음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놓아주는 것. 그 느슨함은 삶을 더 단단하게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된다. 말수는 마침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서연이가 돌아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삶이란 것이 그 정도 넉넉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콩나물을 씻기 시작했다.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조금씩 씻어내는 듯했다. 이제 이야기는 서연이 구치소 안에서 스스로의 재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말순의 삶에도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